20% 정도의 형태적인 느낌만 연출하는 거죠. 그러니까 형태를 한 20% 정도 좀 더 여유롭게 크게 하는 거죠. 이거 보면 얘는 아주 엄청 날씬한데 얘는 그냥 퉁퉁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형태적인 측면을 좀 여유롭게 했다는 얘기죠. 20% 정도.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얼굴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거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 조각을 처음 하시더라도 여기까지만 올 수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재밌게 조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형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웬만큼 됐기 때문에 조금씩 차분하게 이제 뭐 이런 칼 조각칼 같은 걸로 조금 요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거죠. 모양을.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구를 만들 때처럼 다듬어 주는 거죠. 이렇게 모양을, 형태 모양을. 이미 이제 큰 모양은 웬만큼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이미 구조가 파악이 돼 있으니까 차분하게 관찰을 해서 요 느낌만 차분하게 낼 수 있다면 이렇게 잔잔하게 주둥이 쪽부터 뭐 옆 지느러미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싹 가는 느낌이라든가 또 이렇게 밑에 또 좀 배 쪽, 배 튀어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천천히. 그리고 또 여기 또 지느러미가 또 가운데가 또 약간 또 이렇게 S라인이 또 있어요. 또 돌고래가. 그 S라인 느낌을 또 살짝 이렇게 보시면서 위로 봐도 되고 옆으로 봐도 되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물레 같은 거 이게 뭐 도르래라 그러나요?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옆모습을 한번 싹 볼 때도 옆모습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딱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요 느낌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. 이렇게. 아, 이게 또 이렇게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좀 약간 빠져나가는구나. 그리고 또 넓이도 좀 약간 좀 빨리 가려면 또 이쪽이 약간 좀 뾰족해야 되니까 그런 느낌까지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. 그리고 또 그 지느러미가 이제 좀 더 또 이렇게 또 그 유선형의 느낌으로 좀 더 이렇게 이쪽이 참 날렵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 하는 거. 현재 30분 정도 있습니다. 아, 지났다고? 그러면 뭐 펭귄 가능하네. 뭐 다른 얘기는 없고? 네. 좀 이렇게 자세히 보여 이게? 네, 잘 보고 있어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보고 이렇게 형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조금만 좀 관심을 갖고 좀 따라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우 어렵지는 않은. 재료가 뭐냐는 질문이 많으신데요. 예. 이 재료는 서방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AMB 조각용 비누입니다. 그래서 조각하기가 아주 쉬워요. 보통 막 나무로 하면 딱딱하고 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손 다치기 쉽고 저도 다 해봤는데 원래 어떤 진흙으로도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또 물에 끓여갖고 딱딱해진 거를 또 그라인더로 갈고 닦고 뭐 이런 걸 다 했지만 물론 요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상품화 시키기 위한 어떤 뭐 좀 더 이 제품의 어떤 주문을 받아갖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주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한다. 연습용으로 할 때는 이제 요 비누 조각이 가장 재미있게 빨리 그릴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연습해 본 에스키스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용도로도 괜찮고요. 그래갖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좌우 뭐 위아래로 자꾸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지금 만들고 계시는 동물 이름이 무엇인가요? 돌고래. 이제 이렇게 잘 봐오셔갖고 이제 대상을 잘 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죠. 이렇게 이제
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그마니까 이게 같이 옆에다 대놓고 해도 되네. 네.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배 쪽을 좀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놓고 같이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슥슥슥 이래버리면 이제 아이고, 됐어. 만드신 어. 좀 보여드릴까요? 응, 살짝 보여줘야지. 선생님이 다 연습하신 겁니다. 전 서양 화가입니다. 참고로. 근데 이제 무슨 고래인가요? 글쎄, 무슨 돌고래인데. 어, 그러니까. 지우개 돌고래 모양 보고 음. 하시는 거라 정확한 어류명은 모르겠네요. 큰 돌고래? 음. 그냥 동물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쁜 돌핀이 아닐까요? 돌핀 같은. 그래갖고 요 모양을 이 돌고래 모양이랑 잘 비교해서 조각용 비누, 일반 비누랑 다른가요? 일반 비누랑 다를까요, 선생님? 별로 안 다를 것 같은데. 그래도 좀 아까 뭐 물에 묻혀보니까 거품도 나고. 다 똑같아. 네. 질문이요. 색칠할 때는 뭘로 색칠하나요? 색칠은 그렇게 건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좀 있고, 근데 이제 만약에 색칠을 한다면은 좀 이렇게 라카 뭐 뿌리는 방식이 좋을 듯도 하고, 그냥 한번 발라보니까 약간 바르는 느낌으로는 조금 이 비누라서 약간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이렇게 발랐더니 이 비누도 약간 수용성이잖아요. 네. 수용성이래 갖고 약간 미끄러지더라고 이렇게.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해서 하면은 이제 물감이 이제 먹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색깔이 이쁘게 탁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조각품 계통은 칼라를 칠하는 것보다는 그냥 칼라의 어떤 그냥 이 흰색 느낌, 이게 비누 색깔 그대로의 어떤 석고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맛이 더 좋을 것 같다는. 그리고 비누에는 조금 이거 어차피 조각용 비누가 연습용으로 만들어진 거라 연습을 하시고 뭐 아크릴이나 이런 걸로 채색을 하시려면 따로 다른 제품을 쓰시고 이걸 조각용 비누는 그냥 연습용으로만 쓰셔야 될 것 같고요. 예, 그렇죠. 혹시나 그렇죠. 채색을 하고 싶으시면 뭐 에어브러시나 이런 걸로 해야 그러니까 될 것 같네요. 맨지고 이러는 거 네. 맨지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위에다 싹 뿌려버리면은 잘 먹힐 것 같아요, 사실은. 그리고 꼬랑지라든가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등지느러미와 꼬리 이런 것도 차분하게. 이게 약간 얘가 약간 약하니까 석고보다도 약하고 약하지만 이제 이렇게 조각하기에는 아주 편한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갖고 좀 조금씩 디테일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올수록 아주 조심스럽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배 쪽도 그렇고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반 정도가 이제 이렇게 파랑색이고 뭐 밑에는 흰 배를 갖고 있는 그런 돌고래 모양인 것 같은데, 일단 큰 덩어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까도 얘기한 좀 자잘한 거는 이제 이렇게 다듬기,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듬기가 있어요. 요런 조각용 조각도로 이렇게 좀 선 연습하듯이 이렇게 싹싹 이렇게 좀 싹싹 그으면
이렇게 그 아까 이렇게 각진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다듬어지는 요거가 이제 이렇게 거의 그 후반 작업이에요. 여기 좀 살살살 이렇게 긁어가면서 옆에 있는 뭐 음흠. 동물들이나 과일은 지우개랍니다. 지우개. 네, 지우개인데 아주 그 잘 지워주던데요? 잘 지어지기도 하고 네. 또 워낙 또 이쁜 캐릭터들이 많아갖고 조각을 연습하는 학생이거나 좀 취미를 하시는 분이거나 이러신 분한테 좀 이렇게 어떤 소재 뭘 하지? 이럴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조각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크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손만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싹 하는 거는 그 집에서 얼마든 집이서든 좀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. 요 비누 조각이라는 게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서서 처음 형태하는 거 기본기 할 때 형태 잡는 거 요거만 조금만 좀 신경 쓰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좀 보는 것처럼 조금 형태에 대한 거와 다듬는 거 요런 것만 조금씩만 하면은 뭐 거의 뭐 다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근데 이제 요런 거가 좀 형태에서 약간 좀 사람들 적응이 안 되는 거가 있어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옆면만 먼저 스케치한 다음에 옆면의 사람을 조각을 하고 또 옆면이 다 됐을 때 그걸 또 조각을 하고 요렇게 좀 그 순서를 조금 형태 잡을 때도 좀 여유롭게 너무 칼같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20% 정도 좀 크게 큰 느낌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디테일로 갈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다듬기 할 때 이제 모양이 서서히 정확해지게끔 조각을 한다면 재밌는 뭐 하다보다 좀 간단한 거는 또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하겠죠. 구 계통의 농구공을 조각을 한다든가 사과를 조각을 한다든가 옹기동 비슷한 거 이렇게 바나나 같은 것도 한번 좀 한 3개 정도를 같이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 약간 거칠잖아요. 그것도 이렇게 잔잔하게 터치를 이렇게 잔잔하게 다듬어주는 약간 거친 느낌이 없게끔 이렇게 다듬어주는 정도만 돼도 거의 다 된 거예요. 그런 것만 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또 이런 어떤 그 치과용 요 조각기의 장점이 뭐냐면 눈 표현한다든가 입에 어떤 디테일한 거 표현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아주 유리한 만약에 눈이 좀 커요 이렇게 얘가 좀 일단 눈보다도 좀 이렇게 입을 먼저 한번 살짝 이렇게 입이 조그마지만 이렇게 입의 어떤 느낌을 얇게나마 그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갖고 진원음이랑 같이 왜냐하면 요 진원음이랑 요 짝이랑 이렇게 약간 반 나눠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돼 있어갖고 이렇게 요쪽도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한 거에 아주 유리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에 대한 느낌을 쫙 오면서 또 진원음이 옆진원음이랑 이렇게 쫙 해서 다시 여기로 싹 올라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요 아래쪽을 약간만 갈아내도 그 느낌이 나고요. 그리고 이제 일단 입술을 이걸로 이렇게 잔잔하게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.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
표현하기가 좀 그렇고, 일단 요런 게 있다라는 거. 요런 거와 또 고래 놓고 또 그 사이 눈이 이제 옆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눈은 그래서 눈이 탁 보이고 여기서도 좌우 잘 보시고 그렇게 요러면 이제 좀 돌고래의 어떤 눈 느낌이 귀여운 느낌이랄까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. 그래서 좀 배가 너무 나온 것 같으면 또 좀 싹 깎고 그래갖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래의 형태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에 대한 그 느낌을 자꾸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해보고 형태 잡는 거 좀 있으면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또 펭귄 쪽으로 한번 또 좀 도전해 볼 텐데 이렇게 좀 약간 다듬는 거 그거만 조금만 좀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거칠지 않게 정리해 주는 거 너무 또 잘못하면 또 이게 또 터치가 또 세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.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요렇게 눈에다가 또 뭐 이렇게 약간 구슬 같은 걸 또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또 있어요. 또 컬러링도 뭐 할 수도 있지만 요 자체가 이렇게 요 베이지 이 비누 색깔로도 충분히 어떤 명암이라든가 분위기가 충분히 날 수가 있으니까 요쪽에다 이렇게 이제 돌고래 느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만 놔둬도 이제 다른 애들이랑도 이렇게 어울리잖아요. 컬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그리고 여기 요 조그만 요 펭귄을 좀 큰 데다가 큰 놈으로다가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올려놓고 펭귄을 한번 해볼게요. 초록비누 만들기는 최소 몇 시간 정도 걸리냐고. 지금 보는 것처럼 요거 한 30분 걸렸죠, 이 돌고래. 네. 그리고 아까 구라든가 뭐 할 때 그것도 한 10분, 20분 걸렸고.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두 시간 정도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. 일단 펭귄을 다시 한번 또 형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. 이쪽을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. 여기를 가까이. 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 펭귄을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. 여기 이 안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직류면체지만 이 안에 펭귄이 이제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 펭귄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끄집어내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까? 그걸 지금 수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요 펭귄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 사면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를 정면으로 하고 요걸 한번 이제 조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? 펭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개를 약간 폈어요. 날지도 못하지만. 그래갖고 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좀 머리통과 해서 이렇게 어깨 라인으로 해서 날개를 편 느낌. 머리통에서 날개를 펴갖고 있는 느낌.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발이 이제 오리 물바퀴처럼 생긴 발이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거. 이렇게. 이게 정면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날개를 폈지만 요 정도까지 한 이 정도의 날개를 폈다. 그리고 뒷면으로 또 딱 하면 또 이걸 바로 뒤로 딱 돌렸을 때 뒷면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편 느낌과
그 어깨에서 이렇게 좀 요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봐갖고 정면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날개와 또 뒤에 꼬랑지 살짝 올린 거랑 이렇게 요 약간 몸 느낌 요거랑 요 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없어질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에 이제 요 윗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윗면을 한번 보면 이렇게 윗면을 보면은 여기에 그 주둥아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자꾸 이렇게 윗면을 봤을 때 이렇게 여기 주둥아리 나오고 이렇게 몸통 이렇게 있고 또 날개 자리와 이렇게 뒷등이 이렇게 보이죠. 이렇게.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앞면을 다 해놓고 해도 이제 괜찮으니까 앞면 여기 뒷면 그거만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왜냐하면 그게 또 서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. 그러니까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앞면 뒷면 모양만 먼저 잡아 놓을게요. 여기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사라질 자리인 거예요 이게. 이 자리들 전체가 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다 이 자리들이 다 사라질 자리들이에요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거기를 다 깎아내기만 하면 돼요.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칼로 그 자리만큼 깎아내는 거 이렇게. 근데 좋은 거는 만약에 이게 나무라든가 돌이었으면 이걸 정으로 연락 깎아내야 되거든요 이거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요 모양에 따라서 칼질만 딱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들이 사라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요게 칼을 쓰는 거니까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요 엄지 쪽, 검지 손가락 쪽으로는 또 이렇게 좀 더 코팅이 돼 있어갖고 빌 염려도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안심하고 깎을 수가 있죠. 너무 이렇게 이런 사후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 확률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안심하고 조각을 재미있게 할 수 있죠. 이러다가 한번 비면 또 열받아갖고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. 또 무섭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손가락이 잘린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잘못해갖고 그런 직업이 또 있어요. 뭐 이렇게 그라인더 같은 거 쓰는 직업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공장 같은 거 이렇게 막 절단기 쓰는데 그런 거는 엄청난 그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거죠.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시려면은 이렇게 좀 보호된 요 장갑 같은 거를 끼고 해야 된다는 거 그거가 일단 중요하고요.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면과 뒷면 쪽에 모양이 이제 웬만큼 나왔어요. 그리고 또 이 하단 부위, 그러니까 하단 부위 요쪽이 이제 요 날개가 여기까지고요. 날개가 폈지만 일단은 요 뒤쪽 여기 사라질 부분 여기만 일단 빼고요. 일단 이렇게 날개 모양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. 아직까지는 이제 날개를 만들면 안 되고요. 요 앞쪽도 이제 요 물갈퀴 있는 데까지는 이제 이렇게 모양을 먼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막 다른 데도 막 만지고 싶고 막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요걸 명확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이렇게 날개가 약간 이제 펴진 거지만 일단 날개 모양까지만 해주고 요 앞에는 또 물갈퀴가 있는 자리예요. 그래갖고 물갈퀴와 이렇게 좀 물갈퀴 자리를 좀 해주고 그 나머지는 배 쪽이에요. 펭귄 배. 아직까지는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정면 아직 뭐 뭔지 몰라 이렇게 정면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뒷면 자리 뒷면 이렇게
근데 이제 옆면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잖아요. 그리고 윗면에서도 그렇고. 그러니까 윗면에서 이렇게 뒷면만 봐도 머리통 자리가 좁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윗면에서 요거를 윗면으로 본다면 머리통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. 이렇게 여기 윗면에서 여기 보면 배가 이렇게 보이고 등짝이 보이는데 머리통은 배랑 등짝보다 작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를 머리통으로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작은데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펭귄의 주둥아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. 한 요 정도, 그러니까 한 1cm 정도 내려갔을 때 주둥아리가 요만큼 있고 이 등 쪽은 이렇게 좀 다 깎아 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날개를 폈는데 여기 이렇게 이 날개가 여기로 이 머리까지 여기서도 이렇게 선생님, 사이즈는 음흠. 어느 정도로 하실 거예요? 지우개만큼 작게 하시는 건 아니죠? 이거는 지금 이만한 사이즈인 거지. 이만한 크기. 네. 얘가 커지면 내가 아까 연습삼 만들어 놓은 것 요거랑 거의 대등하게 나올 거죠. 여기 좀 이렇게 그 M자 머리 좀 이렇게 까진 펭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이즈는 이미 자기가 정해지는 거예요. 이미 이제 이렇게 위아래 얼마큼 하겠다 좌우로 이미 이제 스케치상에서 사이즈에 대한 건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고. 그래갖고 아이고 요 펭귄을 일단 이렇게 갖고 와갖고 이제 뒷면 일단 이제 앞면이 됐으니까 앞면 이게 여기가 이제 앞면이에요. 여기가 앞면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코가 이제 옆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얼굴 사이즈와 이렇게 해서 코가 이제 한 이만큼은 이 밑으로 이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여기 이만큼 이게 코인데 사실은 코는 양쪽으로 또 깎여 나가요.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배 쪽은 좀 더 많이 깎아 나가야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펭귄 날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니까 여기는 다 깎아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요쪽 깎아내고 여기도 이렇게 펭귄 날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이렇게 날개가 몸통 전체에서는 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배가 좀 튀어나왔으니까 이쪽 동네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. 이렇게 깎아 초벌에서 중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것만 좀 알면은 사실은 그렇게 이 조각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대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. 그럼 약간 이제 아까보다는 좀 모양이 좀 나오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조각하는 분들이 소묘력이 좋아요.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끝나니까 아주 목숨 걸고 이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재고 또 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재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대충 해갖고 틀려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슬프겠죠.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그런 게 이제 좀 이 조각하는 사람들이 좀 소묘 쪽으로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등짝도 그렇고, 등짝 있어요. 등이 이제 이렇게 라운드, 옆 라인을 이렇게 어떤 S 라인인지 그거를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날개도 또 등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날개가 됐어요. 이렇게. 그럼 나머지는 쫄아드는 거니까. 요쪽도 그렇고, 요 반대쪽도 잘 보면 날개가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등 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등 쪽 라인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. 등 쪽과 머리통이 이제 적당하게 줄어드는 그 느낌. 사람 얼굴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? 여기 해놓은 게 있잖아요. 비누로 사람 얼굴을 이제 이렇게. 근데 이것도 골격이라든가
근육의 변화들을 좀 잘 보고, 이건 제가 뭐 어떤 거 보고 그런 게 아니고, 제가 상상력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. 좀 제가 약간 좀